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문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구조의 혼문장부터 다소 복잡한 구조의 겹문장까지. 특히 겹문장의 경우에는 고3 학생분들이 매달 보시게 되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만나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문장의 짜임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딱 한 번 등장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먹는다 라고 하는 서술어와 그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을 잇도록 하기 위한 주어인 나, 그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가 한 번만 등장했죠. 이런 경우에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고 조금 있다가 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사과를 먹는다라는 먹다라는 서술어와 운동을 하다라는 서술어가 두 번 나왔죠. 각각 한 번씩 총 서술어가 그 문장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겹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혹은 이런 식의 문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지 말고요.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해볼게요.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자, 나는 사과를 먹는데요. 그냥 사과가 아니죠. 맛있는 사과입니다. 맛있다라는 말이 맛있는이라고 하는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사과를 꾸며주고 있어요. 원래 맛있다는 형용사잖아요. 한 문장에 용언이, 즉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두 개나 들어갔네. 이런 것도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혼문장과 겹문장이 나뉠 수 있구나 라는 느낌만 받으셔도 괜찮아요. 정확한 내용은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겹문장을 공부할 거예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 이어진 문장을 먼저 봐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내용은 단순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받는 인상은 쉽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꽤 많이 틀리는 파트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류를 점검해 드릴게요. 우선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문장이 어미에 의해서, 연결 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나는 사과를 먹고 운동을 했다 와 같이 서술어 두 개가 그 관계가 연결 어미에 의해서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이어진 문장이요. 문장을 이으는데 연결 어미를 통해서 문장을 이어요. 그런데 그 이어진 관계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나란히 이어진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종속되지 않고 나란히 대등적으로 이어지기만 한 거라면, 나란히 나열되기만 한 거라면 그 각각의 문장을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것은 사과이고 저것은 배다. 이것은 포도이고 저것은 딸기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 했을 때 그 각각의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대등적으로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소풍을 가자 라는 문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어진 문장이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 라는 문장과 소풍을 가다 라는 문장을 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종속적으로 딸려온 거죠.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내일 소풍을 가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걸 우리는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쉽죠? 그런데 많이 틀리세요. 왜요? 이런 예시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 기출 예시를 제가 변형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볼게요. 비가 내리고, 연결어미 나왔어요. 비가 내리다라는 문장과 연결어미가 나왔으니 아마도 이어진 문장일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하늘이 파래졌다. 아니면 비가 내리고 뭐 하늘이 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가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가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대등적으로 연결된 문장 아닌가요? 왜냐면 고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뭐뭐하면, 뭐뭐할 때 이런 말 붙으면 종속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뭐하고 뭐뭐했다. 이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닌가요? 그냥 나열된 거잖아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어색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왜냐? 기준을 제시해 드렸죠.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위치를 바꿔볼게요. 하늘이 파래고 비가 내렸다. 의미가 바뀌죠. 왜? 이 문장은요, 선후 관계예요.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만이 후에 하늘이 파래지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가볍게 보면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 때문에 마치 대등적으로 연결된 인상을 주지만 사실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실제 이와 같은 기출이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 이유는 인상 때문에. 수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대등적으로 연결된 것 같으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을 익히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꼭 이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진 문장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는 문장이라는 건 어떤 문장을 다른 문장이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라고 했을 때 맛있다라는 말은 원래 사과가 맛있다잖아요. 그 말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안긴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도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이와 같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예시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쉬운 인용절부터 가볼게요. 이런 겁니다. 인용절. 그가 반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인용절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우선 들었다라는 말을 서술어로 기준으로 했을 때 소식을 들은 거죠. 괜찮나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은 건가요? 그가 반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그가 반장이 되었다는 이라는 말이 삽입된 그 사이에 안긴 소식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은 이 예시는 관형절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장을 인용절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셨을 때
뭔가 인용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소식이라는 말 때문에 그 소식의 내용을 인용한 인용절 아닐까?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누군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따옴표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그는 말했다. 괜찮을까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그는 말한 거예요. 그는 말했다라는 말에서 이미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번 나왔는데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그 문장이 그가 말한 내용에 인용된 부분이죠. 이렇게 누군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인용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실까요? 이 문장은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 문장은 소식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것에 불과한데 위에 제가 예로 들어드린 문장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죠. 이럴 때 우리는 인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실수록 조금 더 헷갈리게 마치 겉으로 봤을 때에는 가볍게 봤을 때에는 이래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과 개념을 확립하셔야 돼요.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사절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빨리 먹기는 몸에 안 좋아. 몸에 해롭다. 자, 해롭대요. 서술어를 항상 기준으로. 뭐가 해로운데? 빨리 먹기가 해롭대요. 그런데 빨리 먹기라고 하는 거는 명사형이죠. 주어의 위치에 왔기 때문에 명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명사는 아니죠. 빨리 먹다라는 먹다가 활용을 하여 명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체 문장을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술절도 가볼게요. 서술절은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토끼는 귀가 길다. 자, 길다라는 서술어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뭐가 긴데? 귀가 긴 거죠. 그런데 실은 이 귀가 길다라는 문장은 토끼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 그 주어를 서술해주는 하나의 서술어로서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긴 문장이죠. 따라서 이 서술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은 견문장이 되는 거죠. 서술어가 그냥 서술어가 아니라 서술절이 문장이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들어온 거일 테니까요. 괜찮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아는 문장도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예시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려운 내용을 만날수록 개념 그 자체보다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여러 예시들에 친숙해지는 것이 더 빠르게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